안녕하세요. 토부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오르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조금 틀렸다고 봅니다. 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야 오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다시 잡겠습니다. 다들 언제 오르냐고 묻지만 날짜를 맞히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지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지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관통하는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달러의 거울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0까지 갔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81%가 달러와 통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수많은 상황들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한 곳으로 보입니다. 돈이 풀리고 달러가 약해지는 것. 이걸 머릿속에 두고 봐주십시오. 비트코인을 올리는 상황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보니 한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거시 환경, 새로운 수요, 규제 심리,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 오늘은 이 6개 층을 하나씩 데이터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뉴스를 보는 눈이 조금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1층 먼저 말씀드려보면 유동성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중에 돈이 많을 때 오르고 돈이 마를 때 빠집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는 그 역사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연준이 돈을 무제한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이 3,8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약 18배 올랐습니다. 돈을 푼 것과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2022년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시작되자 비트코인은 77%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금리를 3번 내리자 다시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돈을 풀면 오르고 거두면 빠졌습니다. 그럼 1층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 둘째, 돈을 걷어들이고 양적 긴축을 멈추거나 다시 푸는 것. 셋째, 달러가 약해지는 것. 달러 지수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넷째,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까지 동시에 돈을 푸는 것. 이게 가장 강력했던 신호입니다. 달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달러가 5% 이상 떨어진 모든 국면에서 비트코인은 6개월 안에 최소 58%, 많게는 300%까지 올랐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달러가 꺾이면 비트코인이 날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차트만이 아니라 달러 지수 차트를 같이 봅니다. 달러가 100.6을 무너뜨리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통화량 M2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약 13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격은 현재 약 7만 4천 달러입니다. 무려 46%나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괴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모델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화량 대비 지금 비트코인이 눌려 있다는 건 참고할 만한 신호입니다. 2층 거시환경과 지정학입니다.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밖에 있습니다. 전쟁과 물가 때문입니다. 이 사슬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풀려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3번 연속 동결됐습니다. 4월 물가가 3.8%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돈 푸는 걸 싫어하는 매파 케빈 워시가 새 의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비싼 상태가 굳어진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석유가 막히니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니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 돈이 안 풀리고 비트코인이 눌립니다. 즉, 이 사슬의 첫 단추인 전쟁이 풀리면 전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들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기대로 유가가 2026년 고점에서 약 20% 빠졌습니다. 60일 휴전 양해각서에도 대체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즉, 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가 안정, 물가 둔화, 이 순서로 풀리면 금리 인하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 그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3층,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예전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관과 국가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이 통로들이 열리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돈이 들어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미국 퇴직연금 401k입니다. 미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4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습니다. 2026년이 이 시장에 비트코인에 열리는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비트코인 ETF를 선택지로 넣기 시작한 전망입니다.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ETF에 들어온 누적 자금이 530억 달러입니다. 퇴직연금은 그 수백 배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이게 조금만 열려도 비트코인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옵니다. 수요의 길은 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3개 나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5개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금 보유고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는 뉴스가 나오면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가 2.5배 늘었고 194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4층, 규제와 제도입니다. 짧게 짚겠습니다. 규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막으면 빠지고 명확해지면 오릅니다. 시장 구조를 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되고 기업 회계가 세금 규정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런 게 길을 넓힙니다. 기관은 규칙이 불분명하면 절대 큰 돈을 얹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가 정해지는 순간 막혀있던 돈이 들어옵니다. 5층, 이야기와 심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의 약점이자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은 금이 이기고 있습니다. 금은 2025년 초 이후 89% 올라 온스당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갔습니다. 안전자산, 자리를 금에 뺏긴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거나 너무 오른 금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면 그게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6층, 비트코인 그 자체입니다. 네트워크 내부의 힘입니다. 반감기로 줄어든 공급 효과가 시체를 두고 나타나는 것. 거래소에서 코인을 계속 빠져나가 팔물량이 마르는 것. 강한 손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게 보이는 것. 약한 채굴자가 다 떨어져 나가 매도 압력이 마르는 것. 그런데 이 6층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론과 연결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위에 적은 상황만 20가지가 넘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리테일도 기관도 결국 싸다고 느낄 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가격보다 거래량에 먼저 찍힙니다. 가격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일어날 일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누가 어느 가격에서 얼마나 사고 팔았는가. 그래서 저는 가격 차트만 보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같이 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떤 모습이 바닥을 알려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항복 거래량. 약한 손들이 공포에 한꺼번에 던지는 순간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습니다. 던질 사람이 다 던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흡수. 그 던진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내는 겁니다. 대량 거래인데 가격이 더 안 빠지면서 큰손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거래량 고갈.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사라져서 거래가 바싹 마르는 구간입니다. 관심이 식은 그 시점이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 한 곳의 거래량만 보면 안 됩니다. 바이낸스 하나만 보는 건 전체의 일부만 보는 겁니다. 진짜 저점을 보려면 전 세계 거래소를 합친 전체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글래스노드, 코인게코, 더블록과 같은 곳이 전 세계 거래소를 합산해서 보여줍니다. 한 곳이 아니라 전체가 마르고 전체에서 항복이 나올 때 그게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종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올리는 상황은 6개 층에 걸쳐 2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으로 약합니다. 진짜 큰 상승은 여러 층이 동시에 맞물릴 때 옵니다.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리고 자금도 들어오고 이야기도 바뀌는, 그게 한꺼번에 정렬될 때 시장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움직임의 첫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전체 거래량이 가장 먼저 찍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릅니다. 다만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는 압니다. 오늘 본 6개 층 그리고 전체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연한 희망 대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뉴스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